자,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 피스톤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막힌 피스톤이야. 다시 어떤 피스톤이에요? 막힌 피스톤입니다. 얘는 추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추위 개수를 늘렸어. 다시 뭘 늘렸어요? 추위 개수를 늘리니까 어떻게 됐어? 서서히 밑으로 떨어지면서 서서히라는 게 정지에 거의 굉장히 느리게란 뜻이야. 알겠어요? 굉장히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부피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아래로 누르는 압력은 추위 무게가 누르고 대기압이 누르고 추위 무게에 의한 압력이 1번, 그 다음에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 2번. 그러면 추 몇 개가 눌렀어요? 2개가 눌렀죠. 2 곱하기 추위 누르는 압력, 그 다음에 대기압 2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생각해 볼까? 귀찮으니까. 대기압을 숫자로 뭐 2만큼의 기압이라고 치자. 숫자로 2. 추위의 압력은 1이었어. 그러면 안쪽 기체가 바깥으로 미는 압력도 얼마 있어야지 정진이?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정지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 하나가 2라고 봤나? 추 하나를 2로 봤으면 추 하나가 2짜리니까 2짜리가 몇 개 누르고 있어요? 2 누르고 있으니까 몇 만큼 누르고 있어요? 4만큼 누르고 있죠. 대기압은 몇이야? 1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1만큼이지. 정지래. 그러면은 안쪽 기압 어떻게 됐어? 5만큼으로 늘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력이 2배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압력이 2배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기억을 해주셔야, 대기압도 고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압력은 2배가 아니에요. 추 2개 올려놨다고 압력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압력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니까 부피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얼마나 증가했어? 3분의 몇 배만큼 증가했어요? 3분의 5배만큼 증가했지? 부피는 얼마가 됐다고 판단해야 돼? 5분의 몇 배가 됐다고 판단해요? 3배가 됐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피를 5리터라고 보면, 이 부피를 몇 리터라고 보면? 5리터라고 보면 얘는 몇 리터가 되는 거야? 3리터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2배가 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압력이 2배가 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기압이 2배가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압까지 고려하면 기압이 2배가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함정이죠. 그쵸? 어쨌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야.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다. 이거 무슨 법칙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일의 법칙 설명하는 거고, 보일의 법칙 보려면 추위 개수를 잘 보세요. 다시 무슨 법칙을 잘 보세요? 추위 개수를 잘 보시면 보일의 법칙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추위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뭐 시켰어? 가열시켰어. 열을 높이니까 어떻게 됐어? 부피가 증가했어. 이때 추위 개수 압력 뭐 2였으니까 2, 대기압 1, 2, 1.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압력 3, 3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쵸? 기체의 압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바뀌지 않고 뭐 시키니까 온도를 어떻게 해주니까 가열이라는 건 온도를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야? 높여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증가합니다. 온도 2배 됐다고 해서 섭씨 온도 2배 됐다고 해서 부피가 2배 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섭씨 온도 2배가 됐다고 해서 온도가 2배 됐다고 해서 부피가 2배 되는 건 아니에요. 응? 조심하시고 절대 온도가 2배 되면 부피가 2배 되는 건 맞아. 다시 무슨 온도가? 절대 온도가 2배 되면 부피가 2배 되는 건 맞지만 절대 온도 말고 섭씨 온도가 2배 됐다고 해서 부피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서 꼭 적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실험 나와 있죠. 58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있죠. 그 위에 빈 공간이 좀 있으니까 온도가 2배 되었을 때 부피가 2배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섭씨 온도가 2배 됐을 때 부피가 2배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섭씨 온도가 2배 됐을 때 부피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온도가 2배 되었을 때? 절대 온도가 2배 되었을 때 부피가 2배가 된다.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테스트를 좀 볼까요? 샤르르 법칙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수직으로 하나 선 2개 그은 다음에 샤르르 법칙 그래프를 그리시오. 다음 시간 테스트 볼게요. 이따 줄 프린트에 추가를 해서 줄게요, 선생님이. 높이축은 부피, 높이축은 뭐? 부피, 세로축은 뭐? 온도, 섭씨 온도. 다시 무슨 온도? 섭씨 온도. 그리고 이렇게 직선 그린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린 다음에 직선 그린 다음에 여기는 점선, 여기는 점선. 그리는 순서에 지금 얘기해 주겠습니다. 쭉쭉 수직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거 글씨 써주고 부피, 섭씨 온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V0라고 표현하면 처음 부피란 뜻이야. 다시 무슨 부피란 뜻이야? 처음 부피 V0 써주시고 여기다가 EV0 써주시고 요때의 온도는 몇 도? 273도씨. 얘는 몇 도씨? 0도씨. 0도씨 부피의 2배가 되는 온도 몇 도? 273.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처음 온도가 0도씨니까 성립하는 거지 처음 온도씨가 0도씨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 0도씨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몇 도씨? 273도씨.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시험 전에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짜증난다고 막 해. 알겠어요? 평소에 좀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믿을 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 다시 온도가 2배 됐다고 해서 부피가 2배가 된 게 아니죠. 0도씨 2배가 273이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2배, 섭씨 온도 2배 됐다고 해서 부피가 2배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가면, 다시 무슨 온도를 가면? 절대 온도를 가면, 얘는 0켈빈이고 273켈빈이고 546켈빈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온도는 니들 교육과정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고등교육과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은 했지만 안 하면 그게 이제 왜 부피가 2배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한 거야, 선생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다 고등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려운 문제라는 것 자체가 무슨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고등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이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관계다. 그러면은 이 샤를의 법칙이 나타나는 예 중에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니? 찌그러진 탁구공을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뽕 하고 올라오는 거,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면 되는 거야. 압력에 대해서 민감한 조금의 변화는 무시하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압력이 변하는 게 있긴 있는데 살짝씩 변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58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들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한번 쭉 잠깐 읽어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58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는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한번 쭉 읽어보시고 5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본 것들. 자, 그 왼쪽에 59페이지 왼쪽 박스부터 같이 볼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부피 변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뭐하고?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샤를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킬러 표현을 하나 알려줄게. 중학교에서 나오는 킬러 표현이야, 이거는. 중학교 1학년들이 나오는 킬러 표현이야.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적어보세요. 온도가 몇 도씩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 1대의 부피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샤를의 법칙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처음 부피 틀린 표현이에요. 다시 무슨 부피 틀린 표현이에요? 처음 부피가 틀린 표현입니다. 처음 부피는 안 되는 표현인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함정으로 나오는 거거든. 몇 도씨 1대 부피가 맞는 표현이야? 0도씨 1대의 부피의 몇 분의 몇 만큼? 273분의 1 배씩 증가한다. (273도) 올라가면 2V로 바뀌죠. 처음 부피 2배가 되죠. 그럼 만약 1도씨 올라가면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V0 더하기 273분의 1 V0만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숫자로 바꿔볼게. 얘가 만약에 546이고 부피가 546이었고 얘가 그 2배인 얼마야? 1092만큼이었대. 다시 얼마만큼이었대? 1092만큼이었대. 그러면 1도씨 올라갔어. 다시 몇 도씨일 때? 1도씨 1대의 부피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몇 도씨 1대의 부피를 찾으세요? 1도씨 1대의 부피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0도씨 1대의 부피 몇 분의 몇 만큼? 273분의 1만큼 증가한다고. 얘 부피 273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되니? 546 곱하기 273분의 1만큼 증가하니 약분하면 얼마 돼? 2만큼 증가하는 거야. 따라서 이 온도는 얼마가 돼야 돼? 540 몇이 돼야 돼? 8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도씨를 기준으로. 근데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알겠어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도 있는데 식 외우라고 했어. 아직까지 식 외우는 친구들은 정말 상위권이고 싶은 애들. 나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이고 싶은 애들. 이걸 식으로도 풀 수 있죠. 다시 뭘로 풀 거예요?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샤를의 법칙 식 이거 좀 적어볼까요? 상위권이고 싶은 친구들만 적어. 샤를의 법칙 식. 그럼 식은 나중 부피는 다시 어떤 부피는?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에 1 더하기 273분의 1 t 이렇게 이제 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몇 도씨 1대의 부피야? 0도씨 1대의 부피예요. 얘는 나중 부피고 나중 t도씨에서의 부피야. t도씨에서의 부피예요. (1도씨)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걸 그대로 요 경우에다가 식을 대입해 볼게. 0도씨 1대의 부피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500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46이 들어가는 거죠. 546이 들어가는 거고 1 더하기 273분의 1이니까 273분의 274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이 들어갔으니까 계산을 하면 약분돼서 얘가 몇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럼 2하고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똑같이
500 몇이 나와요? 48이 나오는 식입니다. 자, 샤를의 법칙식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는 거는 일단 프린트엔이 있지만 외우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좋아? 그래프 관계에서 이 식을 유추하는 게 최고야? 유추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거 유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학적 재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요 관계를 이해를 해서 이 관계, 이 그래프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적 재능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그걸 할 수 있어? 수학적 재능은 상위 한 2% 안에 들어가는, 최고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지금은 안 되지만 선생님 전 노력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들게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똑똑해지냐 안 똑똑해지냐는 이런 걸 분석해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게 진짜 공부거든. 성적, 중학교 성적 90점 이상이면 다 돼.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래. 바보들이 아닌 이상 90점 이상은 나올 거야.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런데 왜냐면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 생각보다. 선생님 어려운 걸 많이 설명해서 그렇지 쉽게 나오거든. 문제 쉽게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평균 성적이 85점 막 이래요. 평균 성적이 85점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학원 안 다니는 애들 때문에, 과학학원 안 다니고 과학 공부 거의 안 하는 애들 때문에 85점이지, 과학학원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몇 점 이상이야? 다? 90점 이상이야. 근데 90점이나 100점이나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이걸 식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왜 고등학교 가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거든.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100점 나오면 뿌듯하죠. 좋죠. 자, 그리고 6번을 보면, 자, A에서 C로 기체의 입자 운동을 활발한 정도를 부등호나 기호로 나타내세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뭐라고 그랬어? 온도라고 했죠. 온도 누가 높아? C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서죠. 자, 7번. A부터 C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저기 문제 자체에 맨 위에, 59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다시 어떤 압력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샤를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줘야 돼? 좀 전 상황. 이 상황 생각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뭘 가열을 해줬으니까? 열을 막 가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나중에 스르르 올라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 더 위로 올라가서 멈췄어. 그쵸? 이때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다른 데로 바깥으로 나갈 공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지. 이 상상을 해주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외워서 풀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려고 해. 얘들아, 제발. 상황을 생각하려고 하고, 선생님 상황이 안 떠올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상황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프로 주어졌지만 상황 자체가 실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수가 만약 20개 있었으면 여기도 계속 몇 개 있어야 돼? 20개. 기체 분자 수는 변함이 없구나. 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구나? 빨라졌구나. 열을 가열을 했으니까, 다시 뭐 했으니까? 가열을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됐구나? 속력은 어떻게 됐구나? 빨라졌구나. 자, 충돌하는 세기는 충돌하는 세기? 에이, 이거 뭘 말하는 걸 것 같니? 압력을 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압력을 에둘러서 이상한 용어로 바꿔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알겠어요? 저 동그라미 쳐놓고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쓰세요. 기체 분자의 충돌세기, 이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애들 틀리게 만들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표현이고요. 기체의 압력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 충돌세기라는 건 압력을 표현할 것 같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줘줘서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거? 이것도 돼야 되는데? 충돌색이? 이거 압력, 이 답지가 좀 이상한데? 충돌하는 색이 속력이 빨라졌어.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충돌세기가 세졌다? 선생님이 그럼 이 표현을 압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속력이 크니까 벽하고 충돌하는데 세기가 세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책이 맞는 걸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압력으로 보면 안 되네, 이거. X를 치세요. 좀 전에 쓴 걸 X를 치시고 압력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속력이 빠르니까 벽하고 충돌할 때 어떤 세기로 충돌을 했다? 더 빠르게 갔으니까 크게 충돌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서 그냥 속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건 입자수만 변하지 않았고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잘 나오지 않는 표현, 이런 표현, 억지로 만든 표현들,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 8번의 가로를 한번 볼까요? 가로 안에 답은 7번의 답은 기억 하나뿐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A부터 C에서 뭐가 높아지고 있어?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 9번. 자, 가열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그림에 가열이라는 표현, 혹은 글씨에 가열이라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 줄에 가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열에 동그라미 쳐놓고, 가열했어? 얘는 보일의 법칙이 아니구나.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무슨 법칙이구나? 샤를레 법칙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피가 증가했죠?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고요. 운동 속력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빨라졌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거리가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평균적인 입자의 거리는 증가했다. 자, 10번. 고무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무슨 법칙으로 설명한대요? 보일러 법칙으로 설명한대요. 중3 과정 이후부터는 좀 바뀌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은 대충 그냥 무시한 게 되게 많아요.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 이거 무슨 법칙이 역시? 샤를레 법칙이죠. 처음은 보일, 두 번째는 샤를.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찌그러진다. 물이 조금 들어있는 이거 밑줄 좀 그어놓고 함정. 물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함정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걔가 함정이면 뭐야? 그냥 빈 페트병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공기분자 운동이 어떻게 되면서? 느려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압축되는구나, 수축 찌그러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샤를레 법칙. 온도가 줄어들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찌그러졌구나. 샤를레 법칙. 물이 조금 들어있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정이라서.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발바닥에는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번에 뭐라고 했어? 그 나이키 에어 같은 거 닿는 압력이 가해지니까 옆으로 어떻게 돼? 퍼지고 나가는 거죠. 무슨 법칙?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변하는 현상? 보일러 법칙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실험 내용을 읽는 걸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O2가 실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책이야. 실험 내용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거든요. 응? 그래서 60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리 부분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실험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얘는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고 온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맞아요? 실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러면 온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가 오른쪽 그래프처럼 부피가 40일 때 기압이 1이었고 부피가 20일 때 기압이 2기압이라는 건 부피와 압력의 곱이 변하지 않는다는 무슨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일의 법칙인지 모르겠는 친구들, 설명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보강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너희들이 당연한 권리라서. 알겠어요? 같이 글을 읽고 같이 판단해보고 같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이 좀 빠르게 느껴진 친구들은 개별적으로라도 해서 느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대답하는 걸 계속 물어봐 줄 거예요. 자, 실험 2는 어떻게 했어? 피스톤을 당길 때하고 피스톤을 뭐 할 때? 누를 때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당길 때, 누를 때 당길 때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작아졌다는 판단을 하시고 누를 때는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증가한다는 판단이 밑에 써져 있습니다. 정리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부피와 압력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가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6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62페이지 볼까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험인 것 같아요. 물방울의 위치는 뭘 뜻하는 거야?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물방울의 위치가 뭐예요? 부피를 뜻해요. 왜 물방울의 위치가 부피일까? 여기 봐봐. 실험을 보면 물에다가 빨대 같은 거 하나 준비한 거야. 다시 뭐 준비한 거야? 빨대 준비한 거예요. 알겠어요? 빨대 안에 여기 뭐가 있어? 잉크방울 같은 게 하나 또 걸려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뭐 배우시고 여기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긴 따뜻한 물이니까 열이 여기 쪽으로 공급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쑥 위로 올라오겠지. 이 높이를 측정을 한 거야. 그럼 높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된다고. 이 안에 기체이 뭐가 된다고? 부피가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 그래서 문제를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얘는 샤를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온도가 높은 비기커 쪽으로 옮겨가면서 실험하니까 물방울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 부분은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뭐하고?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샤를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샤를의 법칙을 이용한 기계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온도계. 온도계가 요즘 전자온도계 말고 옛날 빨간색이 올라가는 온도계 있죠. 뭐 그것도 뭐 기체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온도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기체를 가지고 온도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쭉 있네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다. 자, 오줌 싸개 인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64페이지.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 오줌 싸개 인형이라는 거 있거든요.
음, 유튜브를 좀 틀어볼까? 오줌 싸개 인형에 대해서. 좀 이따 유튜브를 좀 틀어줄게. 오줌 싸개 인형이라는 인형이 있는데, 인형 속까지 빈틈이 굉장히 많아. 다시, 인형 자체에, 인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뭐가 많다고? 빈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됐다고? 많아요. 이 빈 공간이 많아서, 빈 공간에는 기체들이 들어 있었겠죠? 얘를 갖다가, 이 인형을 갖다가 처음에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어떤 물 속에 집어넣으면,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따뜻한 물 속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쑥 집어넣으면, 여기서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 정도 집어넣으면 기체 분자는 열을 먼저 받거든. 열을 공급받으면서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막 어떻게 돼요? 활발해집니다.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 기체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바깥으로 빵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기체들이 날아가 버려. 응? 기체들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내부에 있는 기체의 기압이 어떻게 되니? 뭐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겨요. 기체의 분자수들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물이 살짝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살짝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물을 많이 들어오기는 못해요. 그 다음에 찬물에 집어넣어요.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무슨 물에 집어넣어요? 찬물에 집어듭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이제 똑같은 찬물 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찬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찬물 속에서 열이 이제 차가워지니까 기체 분자 운동이 느려져. 그럼 기체 분자들 적으니까 압력이 적은 상태라서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다시 압력이 줄어든 상태여서 뭘 빨아들이기 시작해? 찬물을 빨아들이게 합니다. 다시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라고 써야 돼? 내부에 있는 기체를 바깥으로 뭐 하려고? 빼내려고. 내부에 있는 기체를 바깥으로 뭐 하려고? 빼내려고. 따뜻한 물 속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기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오줌 싸개 인형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의 기체 분자 수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온도까지 줄어드니까 기체 분자 운동이 늘어지면서 압력이 줄어들어 있어. 그래서 압력이 적으니까 물이 누르는 압력이 더 커서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물을 뭐 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집어넣어. 다시 물을 빨아들이려고 어떤 물에 집어넣어요? 찬물에 집어넣어요. 다시 얘 뭐 때문이라고? 외우셔야 돼, 이거.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어떻게 하려고? 빼내려고. 그 다음에 기압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기압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찬물 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압이 줄어드니까 수압이 더 커서 물을 어떻게 한다고? 빨아들여. 다 필요 없고 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야? 빨아들이기 위해서야. 이제 끄내. 그러면 물이 이제 안쪽으로 좀 다 차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차여져 있는 상태지. 물이 이렇게 아래쪽에 물이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은 공기가 좀 있는 상태야.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서 물을 빨아들인 상태에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또 부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기체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운동이. 활발해지죠. 활발해지면서 부피를 어떻게 하니? 팽창하려고 해. 부피가 팽창하려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눌러버려. 아래에 있는 물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 오줌물이 쭉 나와. 무슨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일까요?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따뜻한 물을 집어넣으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최종적인 마지막 실험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눌러서 오줌이 빠져나오는 형태로 샤를의 법칙을 설명한대요. 자,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계. 처음에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는다. 뭐라고?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는다. 뭐라고요? 기체 분자들을, 오줌 싸개 인형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을 바깥으로 어떻게 낸다고? 빼낸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찬물 속에 집어넣는다. 왜 집어넣는다고요? 물을 빨아들이려고. 최종적으로는 물이 빨아들어 있는 오줌 싸개 위쪽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안에 남아있는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쭉 눌러준다고. 그러면은 그때 어느 쪽으로? 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줌 싸개 인형 관으로만 물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봅시다. 유튜브를 이걸로 연결시킬까 봐요. 잠깐만. 스마트 뷰. 슉. 뭐 어떤 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보이니 잘? 이거 그냥 좀 더 깔끔하게 올릴게요. 뭐 그렇대요. 그쵸?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한 30 몇 분 정도 남았네. 같이 서술형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선생님이랑 서술형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67페이지 서술형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100ml의 기체에 가하는 압력을 증가시킬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외부 압력이 1기압에서 4기압으로 변할 때 다음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압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므로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고 충돌 횟수는 증가한다. 한 가지 더 써도 돼요.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라는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고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는. 자, 16번 그림은 스포이드에 걸려있는 임금방울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어느 쪽은 당기고 싶어. 바깥으로 밀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끝을 막은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손에 있는 열이 스포이드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뜨거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보다는 손이 더 뜨겁기 때문에 손에 있던 열이 스포이드로 들어가가지고 잉크방울을 어느 쪽으로 밀어내요? A 쪽으로 밀어내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그걸 서술을 하래요. 자, 잉크방울 이동 방향을 쓰고 라고 했으니까 A 방향이라고 쓰셔야 될 거고, 콤마, 그 까닭은 손에 있는 열이 스포이드 내부의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켜 부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쓰면 운동 속력이 빨라져가지고 누굴 밀어 올려서 라는 말 쓸 수 있니? 임금방울을 밀어 올려서 라는 말 써도 되는데 어쨌든 얘도 한 가지 더 써도 되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시 열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손에서 기체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는 샤를의 법칙. 중요한 단어는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서술형 다 봐요? 아니면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나요? 채점할 때는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꼭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열이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손에서 스포이드 내부의 기체를 움직였다는 것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온도가 증가해서 부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 증가했다는 거. 그 단어만 들어가면 다 맞게 해줍니다. 17번. 온도가 일정할 때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 온도가 일정한데 근데 부피를 줄어들게 하려고 해. 압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크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압력을 크게 해준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를 줄어들게 해요. 온도를 낮춘다. 기체의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실력 탄탄 같이 풀어봅시다. 어려우니까. 실력 탄탄 좀 어렵거든요. 오투에 있는 게. 왜? 우리 몇 시야, 지금? 시계 잘못됐지? 몇 시에요, 지금? 응? 1시 맞아요? 어? 뭐라고? 12시 8분 저 시계 맞네. 저 시계 틀릴까봐. 자, 실력 탄탄. 1번. 작게 분 고무풍선을 주사기 속에 넣고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를 막은 뒤 피스톤을 당겼다가 눌렀다. 작게 분 고무풍선을 상상해주고 주사기 속에 끼웠어. 그럼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로 막은 뒤 잠깐만. 작게 분 고무풍선을 주사기 속에 넣고 고무마개를 막은 뒤 피스톤을 당겼다가 눌렀다. 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네. 이 피스톤이 엄청 큰 거예요. 다시 뭐가 엄청 큰 거예요?
피스톤이 엄청 큰 거예요. 피스톤이 굉장히 큰 피스톤이 있는데 굉장히 큰 피스톤이 끝을 뭘로 막았어요? 무슨 마개로? 고무마개로 막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다가 뭘 작게 본 풍선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대요. 알겠나요? 상상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뭐 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 거야? 누르기도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그림이 어디 나와 있니? 요 그림이 6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을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너무 작다, 그쵸? 자, 어쨌든 넣고 한 번은 당기고 한 번은 다시 뭐 했대? 눌렀대요. 무슨 법칙 설명하고 싶은 걸까? 보일의 법칙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당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피 어떻게 될 거 아니? 커져요. 피스톤 내부의 부피도 커지지만 덩달아 누구의 부피도 커져요? 고무풍선의 부피도 커집니다. 눌렀을 때는 작아져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고무풍선 내 속의 기체의 압력 어떻게 된다고? 당기면 부피가 커지니까 작아지겠죠. 무슨 법칙 생각해야 된다고? 오일의 법칙.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작아짐. 눌렀을 때는 커짐. 고무풍선에 가해지는 압력? 똑같아요. 가해지는 압력이나 기체 속, 고무풍선 속 기체의 압력이랑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당겼을 땐 작아짐, 눌렀을 때는 커짐. 고무풍선 속의 기체의 분자의 충돌횟수. 당기면 어떻게 돼요? 분자 간격이 넓어지니까 벽에다가 충돌하기가 멀어지니까 충돌을 많이 하겠어? 평균적으로 조금 하겠어? 조금 하겠지. 그래서 작아짐, 많아짐. 답은 몇 번이 되셔야 돼요? 4번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 거리가 멀어져서. 거리가 어떻게 돼서? 멀어져서 충돌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알겠어요? 거리가 멀어진 만큼 충돌하기가 어려워서 충돌 횟수가 평균적으로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함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부피는 A에서가 가장 작고 있죠. A, B, C 중에 다 여기 봐봐. A부터 C에 대한 설명. A, B, C 중에서 온도는 누가 제일 작아요? A가 제일 작죠. 자, 부피도 A가 제일 작고요. 기체 분자 운동은 어디서가 제일 활발해?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죠. C가 가장 높은 거 맞네요. 입자의 크기는 전부 다 똑같은 입자 가지고 실험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기체의 온도가 0도씨에서 273도씨로 높아지면 기체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한다. 네. 그렇게 됩니다.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원래 온도가 증가하면 얘들아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 증가해야 정상이잖아. 그럼 압력이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할 만하면 뭐가 된다고? 부피가 증가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안 변한다고 하는 거지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되더라고. 증가하고 되더라고. 이걸 반복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 4번 표현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 두세요. 기체 온도가 높아질 때 살짝의 압력이 증가할 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증가해서 원래대로. 다시 압력이 증가할 만하면 부피가 증가해서 압력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기압이 유지되는 이유가 샤를의 법칙에서 기압이 유지되는 이유가 압력이 증가할 만하면 부피가 증가해서 압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어려운 표현이라서 4번의 표현 꼭 기억하시고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기체 온도가 273도씨에서 546도씨로 높아지면 기체의 입자수가 많아짐으로 부피가 증가해? 아니죠. 분자의 속력이 빨라져가지고 압력이 증가할 만하면 부피를 증가시켜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입자수는 일정하다. 그렇죠? 자, 3번. 25도씨 일기압에서 그림 가와 같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이 입구에 고무풍선을 대고 했더니 쑥 어떻게 됐어? 나그림처럼 빨려 들어갔대. 온도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뭐가 변했어요? 온도가 변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었던 풍선하고 식혔던 풍선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온도가. 그쵸? 응? 온도가 달라지면서 부피가 변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이 온도가 높았을 때고 나중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야? 낮아졌을 때죠. 그쵸? 온도는 가에서가 더 높고요. 유리컵 속 기체의 부피는 누가 더 커요? 온도가 높았을 때가 더 크죠. 지금 그림에서 봐도 부피가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죠. 유리컵 속 기체에서 입자 사이 거리는 부피가 입자 사이 거리야. 부피가 크면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클수록 입자 사이 거리가 크죠. 가가 더 큽니다. 근데 가가 더 가깝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4번이, 잠깐만. 입자 사이 가보다 나가 더 가깝다. 그치? 가가 더 멀어요. 부피가 클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고, 부피가 작을 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작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부피가 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고, 나는 가까우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시 1번 왜 틀렸다고요? 뜨거운 곳에 놔뒀던 게 당연히 온도가 더 높지.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맞아요. 잠깐만. 가보다 나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잖아요. 가가 더 높다니까요. 유리컵 속 기체의 부피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리컵 속 기체의 부피는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커요. 딱 봐도 그냥 보여요, 이거. 유리컵 속 기체의 분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더 활발하는 거니까. 누가 더 온도가 높았어? 가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요? 온도가 높은? 4번 유리컵 속 기체의 입자 사이 거리는 부피로 판단하라고요. 부피가 크면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고 멀고 부피가 작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했으니까 얘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가 아니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5번은 틀렸죠. 자, 4번 문제, 그 밑에 있는 4번 문제. 자, 가 그림을 보면 그거 판단이 중요합니다. 온도 일정의 부피 증가. 가 그림에 써놓으세요. 온도 일정의 부피 증가. 가 그림의 판단을 못하는 친구들. 온도 25도씨, 25도씨죠. 둘 다. 부피 증가야.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감소한 상황이야.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감소한 상황이야. 자, 그럼 나 그림을 해석해 봅시다. 기압 일정, 부피 증가. 맞아요? 나 그림은 기압 일정? 아니, 어디 보고 있어? 4번 문제 보라니까, 아저씨. 큰일 났네. 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4번 문제 보면요. 다시 가에다가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25도씨, 25도씨로부터 온도 일정. 부피가 어떻게 됐어? 화살표 전하고 화살표 후를 보면 증가. 그래서 가는 써놓으세요. 온도 일정, 부피 증가. 그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건 왜 그런 거야? 압력이 감소해서. 가 실험은 온도 일정의 부피 증가, 압력 감소. 무슨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보일의 법칙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나 그림은 압력 일정의 부피 증가, 온도가 증가해서. 그쵸? 무슨 법칙 설명하는 거야? 샤를의 법칙 설명하는 거죠.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자수는 변함이 없고요. 기호 1번은 틀렸어요. 입자수는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2번 외부 압력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가는 감소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틀렸고 다시 1번의 증가가 틀렸습니다. 입자수는 일정하고요. 2번의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뭐 했다고?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일단 되고 4번 되네요. 자, 나로 봐야 되게 3, 4번 중에서 나로 봅시다.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나 실험은 높아졌죠. 3번이 답이네. 4번은 왜 틀렸니? 입자 질량 증가, 입자 질량은 변해 안 변해요? 입자 종류가 안 변했으면 질량도 안 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71페이지에 오줌 싸개 인형 한번 볼까요? 자,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바깥으로 쭉 빠져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공기를 빼내는 과정 맞고요. 2번. 나에서 물이 쑥 들어가는 건 무슨 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야? 찬물이에요. 답이 되겠죠. 틀렸으니까. 3번. 나에서 인형 속 기체의 운동 속력은 느려진다? 다시 나에서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무슨 물이라서? 찬물이라서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에서 인형이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라고 했죠? 인형이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데 맞아요. 다에서 부어준 물이 온도가 높을수록 물이 더 세게 나온다. 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니까 부피 팽창이 더 빨라요. 그럼 빨리 나옵니다. 물줄기가 더 멀리 나갑니다. 알겠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물줄기는 더 세게 멀리 나갑니다. 라는 걸 표현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72페이지 서술형까지만 내가 풀고 나머지는 숙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숙제를 학원에서 할 시간을 좀 줄게. 알겠어요? 자, 19번, 72페이지 19번. 누가 더 아파? B쪽이 더 아프죠? 왜 B쪽이 더 아픈가요? 그 이유는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서? 작아서 압력이 어떻게 때문에? 크기 때문에. B, 닿는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힘은 똑같거든? 그래서 면적이 조금 쪽이 압력이 더 크다. 압력을 크게 해준 거 어떤 거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송곳, 그쵸?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 자, 20번. 주사기 입구를 막고 피스톨을 누르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때 압력 변화를 충돌횟수 변화와 관련지어 서술을 하세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 분자들의 벽과의 충돌횟수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부피가 줄어들면서라는 말을 꼭 쓰세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 분자들의 벽과의 충돌횟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압력은 증가한다. 충돌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다시 부피가 줄어들어 충돌횟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압력은 증가한다. 21번. 일정한 그림 온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주사기 피스톤을 누르면서 압력과 부피를 측정하여 표와 같이 만들었다. 이 결과를 알고 있을 수 있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이다. 곱해서 똑같은 수를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2번. 자, 감압 용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박스 통 내부에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릇이야. 알겠어요? 응? 당기면 압력이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누르면 압력이 커지는 용기예요. 그럼 얘는 위쪽으로 당겼어, 눌렀어? 당겼죠? 그러면은 압력이 어떻게 되는 장치라고? 줄어듭니다. 그럼 압력이 줄어들면 풍선 속에 있는 압력, 과자 봉지 압력도 줄어들어서 부풀어 올라요. 자,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까닭을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압용기에 공기를 빼내면 감압용기 빼냈다는 말을 쓰지 맙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감압용기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과자 봉지 압력도 줄어든다. 감압용기 압력이 줄어들면서 과자 봉지 압력도 줄어든다. 왜 같은 공간에 있으니 같이 줄어든다고 보셔도 돼요. 원리적으로 좀 더 깊숙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다시 과자 봉지, 그러니까 감압용기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과자 봉지의 압력도 줄어든다. 압력이 줄어든 만큼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면서 기체 분자 수는 일정한데 충돌의 수는 감소한다. 압력이 줄어들면서 충돌의 수는 감소하죠. 기체 분자 수는 변하지 않고 충돌하는 횟수는 줄어든다.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현상으로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액체 질소는 온도가 극저온. 적어주실래요? 액체 질소는 온도가 무슨 온도라고? 극저온. 마이너스 200도씨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너희들 나이 들어서 애 낳기 힘들 때 정자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애 낳기 힘들 때 그 정자를 어디다 보관하는지 혹시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니? 냉동 보관한다고 해야지. 액체 질소 속에 보관하는 거야. 엄청 온도가 낮아져서. 알겠어요? 자, 액체 질소 마이너스 210 몇 도씨 정도 돼요.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었죠. 무슨 법칙이야? 샤를레 법칙이죠. 근데 이 샤를레 법칙 쓰는 얘기가 아니라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샤를레 법칙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24번. 가그림하고 나그림을 보니까 숫자가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니? 0 써져 있고 뭐 써져 있어? 100 써져 있죠. 온도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요.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러면 온도가 증가했는데 부피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무슨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샤를레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렇다고 샤를레 법칙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 압력이 일정할 때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를레 법칙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용이라서 이 상황을 설명하라는 서술형이에요. 자,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개 있을 수는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만 문제가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실험 분석 좀 잘하고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할까봐 설명을 한 거고, 숙제는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72페이지 전까지, 그러니까 71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대비 교재까지 풀라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미워할 거잖아. 그렇게 많이 풀라고 하면 나를 미워할 거잖아. 나는 미워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시험 범위가 나온 친구들은 시험 범위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꼭 알려주시고, 시험 범위가 나온 친구들은 시험 범위를 카톡으로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낸 친구들도 있는데 안 보낸 친구들 지금 배우는 범위 꼭 카톡에 남겨주세요. 알겠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범위 남겨준 친구들도 있는데 안 남겨준 친구들이 있어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카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는 시간 12분 정도 남았는데 한 8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사이 정도 그 숙제 내준 게 좀 양이 많으니까 좀 풀면서 풀고 갑시다. 풀고 계세요.